저는 오정호 선교사고요. 1.5세고 지금 텍사스 달라스에 거주하고 필립 성경번역 선교사로 지금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다시 보는 이민교회. 그러니까 지금까지 큰 그림으로 나눴었고 로단이라는 전 세계적인 정의적인 그런 것이고, 이제 우리 최나영 선생님은 남미에 대해서 나누셨고, 저는 이제 우리 미국 미주에 대한 그런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조용한 탈출, 조용한 이탈, 요거를 제가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이민 사회에서 이민 교회는 변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이 글을 그 코비드 때 계속 지난 한 20년 동안 고민하던 것을 이제 그 미국 복음주의 그 컨퍼런스에서 글을 준비해서 발제하고 그것이 선택됐었고, 그 글이 peer review를 통해서 학술 저널에 게재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글은 학술 저널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그 우리 영역의 첫 페이지에 보시면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 QR 코드를 이제 카메라로 스캔하시면은 우리 강사님들이 하신 그 풀 원고 8페이지, 10페이지까지는 가는 그 풀 원고가 PDF가 그 QR 코드를 찍으시면은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976년도에 이민 온 가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이민 가정인가 하면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 하면 안경을 끼고 있다고 제가 여기가 아니라 큰형이고 우리 가정을 아는 분들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976년도에 이민을 왔었는데요. 이모님이 저희들을 공항 픽업해서 여기 온타리오, 여러분들 아시죠? 온타리오에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있었었는데요. 첫 주일날 그 교회를 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제 아버님께 이민 오셨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셨나요? 76년대 무슨 이민 계획을 가지고 애 넷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냥 이모님이 추천했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도 없어 가지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날 이제 병원에, 그 담임 목사님은 그때에 주중에는 종합병원에서 청소부로 일을 하시고 주말에는 목회하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바이보케이셔널, 그러니까 이미 50년 전에 정말 앞서가시는 목사님이셨었어요. 네, 이중 직업을 가지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 아버님 잡을 찾아주셔가지고 제 아버지는 병원 청소부 일을 시작하셔서 은퇴하실 때까지 청소부로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공항 픽업 누가 나올지 잘 부탁하라. 세탁소 하는 사람이 공항 픽업 나오면 세탁소 하게 되고, 청소부 하는 사람이 공항 픽업 나오면 청소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70년대였으니까요. 우리 그 초등학교 학교 등록하는 거랑 뭐 유스칼 사주는 거랑 뭐 이런 것들을 1에서 100까지 목사님께서 다 일일이 도와주셨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요. 제가 달라스에 다니는데 새가족 앉아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같이 교제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데요. 한 가정이 앉았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보름밖에 안 됐대요. 어떻게 오셨어요? 교환 비자로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한 1년 반, 2년 계실 거라고. 그래서 자녀들을 물어보니까 첫째는 5학년, 둘째는 3학년이래요. 그래서 둘째는 3학년이면은 그냥 초등학교, 같은 초등학교 2년 다니면 되는데, 첫째는 5학년이니까 여기는 초등학교가 5학년까지만 안 되고 6학년부터 중학교가 올라가는데, 첫째는 1년 반 다니고 두 번째 해는 힘들게 또 새로운 학교를 적응해야겠네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엄마가 그때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그 모든 학군을 다 찾아봤대요. 인터넷으로. 그랬더니 모든 학군이 초등학교가 5학년까지만, 자기가 오는 그 대학교 가까운 곳에 유일하게 하나의 학군이 6학년까지래요. 그래서 그 학군 경계선 안에 있는 아파트를 찾아서 신청하고 디파짓을 한국에서 내고 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기숙사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로 직접 들어갔대요. 저는 그냥 입이 쫙 벌려졌었습니다. 76년에 저희 부모님이 이민 오셨을 때하고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이민 사회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 교회는 변치 않고 있어요. 물론 거기서 변하지 않는
이민교회.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세우신 그 교회. 반석 위에 세우신 그 교회. 성령 강림하시면서 시작하신 그 교회. 그 교회는 변치 않습니다. 그 교회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모든 시대, 모든 세대, 모든 문화 가운데 드러나는 그 교회는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반드시 변해야 돼요. 유럽에 있었던 교회가 변하지 않고 한국에 그대로 왔었다면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대, 모든 시대, 모든 문화에 사람들의 보이는 그 교회는 반드시 변해야 하는 것이죠. 이민사회는 변화하고 있지만 지금 이민교회는 이민사회에게 보이고 있는 그 이민교회는 지금 변치 않고 있어요. 그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캔탈리나 섬? 발보아? 아닙니다. 동부에 오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저기 어딘지 아세요? 뉴욕에? 앨리스 아일랜드. 네, 맞습니다. 앨리스 아일랜드. 앨리스 아일랜드가 뭐로 유명하죠? 이민. 네. 박물관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앨리스 awaiting examination. 앨리스 아일랜드 배를 타고 도착해서 이제 하는데 잘 안 보이죠? 이제 사람들이 누구죠? 유럽 이민자들입니다. 유럽 이민자들이 하나 딱 보이는 것은 다 얼굴들이 백인들이 유럽에서 앨리스 아일랜드로 들어온 거의 모든 이민자들은 입국한 이민자들은 유럽에서 거의 다 백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 특별히 이민 사회학자들이 그 앨리스 아일랜드로 들어오신 그 이민자들을 연구조사했습니다. 연구조사해가지고 그 앨리스 아일랜드로 유럽에서 이민 온 그 이민자들의 동화 이론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유럽 이민자들이 미국인이 되는 그러면서 그 동화 이론을 보면서 사회적 동화와 문화적 동화를 봤습니다. 문화적 동화는 뭔가 하면은 미국이라는 문화, 영어를 얼마나 잘하게 되나, 또한 미국이라는 문화. 사회적 동화는 그때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왔었는데 빈곤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poor class, lower class에서 middle class에서 upper class로 경제적으로 상승하나 사회적 동화, 그런 두 가지 동화를 봤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것은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2세들이 1세보다 더 잘 사냐, 그리고 3세가 2세보다 덜 사냐라고 했었을 때 그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은 시간 문제다 하면서 동화 이론을 직선적 동화주의다. 시간만 지나가면은 유럽에서 온 그 유럽 이민자들은 2세가 당연히 1세보다 더 잘하고, 물론 이제 완전히 그냥 게을러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직선적 동화주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왜 그런 것이 왜 가능한가 하면 유럽 이민자들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처럼 다 백인이었으니까요. 백인들이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물론 이제 독일 사람들이 와서는 동부 가시면은 독일 저먼타운 그런 것이 있잖아요. 펜실베이니아 이런데. 하지만 2세, 3세가 가면서 독일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완전히 백인이 되는, 미국인이 되는 그러한 시간 문제다. Straight line assimilation이라고 합니다. 사회학자들이. 그랬었을 때 이제 그 unspoken 그 규칙은 뭔가 하면 선택과 배제. 백인들은 선택됐지만 그 유색인종들은 남미 사람들은 배제되고, 또한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은 이미 미국에 거하고 있었지만 아프리카에서 이민 오는 사람은 배제된 것이죠. 동양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뭐로 유명한지 아세요? 이 사진이 무엇으로 유명한가 하면 1800년대에 대륙 철도 건설 완공 포인트입니다. 이제 서부하고 샌프란시스코하고 뉴욕하고 시작해서 철도를 건설해가면서 이제 딱 만나는 시기에서 기념 촬영을 찍은 것입니다. 기념 촬영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죠? 백인들입니다. 하지만 백인들이 이 철도를 까는 게 아니라 이 철도를 까르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진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 중국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것을 기념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리이매지네이션 그래가지고 사진을 다시 찍습니다. 보세요. 똑같은 장소에서 새롭게 사진을 찍습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에 중국 후손들이 야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철도 왜 우리는 그 사진에 아무도 없냐? 배제된 것이죠. 배제된 것. 그래서 중국 후손들이 그 장소에 모여가지고 똑같은 사진을 다시 찍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철도를 깔았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전통적 동화 이론에서는요, 한마디로서 이것은 뭐에 관한 것인가 하면은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의 그 이민 팔레스틴은 정체성, 즉 백인 미국인. 그것이 미국인은 백인 유럽 사람이다. 이러한 정체성이 앨리스 아일랜드에서 들어온 그런 것이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저기가 이제 여신의 자유죠. 여신의 자유가 아니라 자유의 여신. 네, 자유의 여신. 이게 이제 잊어보세요라는. 뭐 여기는 페미니스트니까 여신의 자유도 되겠죠. 역시 나를 너무나 잘하셔. 나를 너무나 잘하셔. 여기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 잘 안 보이죠?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여기 있는데 그 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민 개정 법안 1960년에 린든 존슨 대통령이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해가지고요. 그때 배제되던 아프리카 이민자들, 남미 이민자들, 아시아 이민자들은 Chinese Exclusionary Act라는 것 이러한 그 아시안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법이 이미 있었거든요. 통과되어 있었거든요. 합법적으로. 남미 사람들도 배제되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배제되고. 하지만 1965년에 와서 드디어 합법적으로 아시아 사람들이 이민 올 수가 있고 남미 사람들이 이민 올 수가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민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1965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이민 역사를 보면요. 1940년대에 83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뭐 이제 2차 대전이었었죠. 1950년대 한국 전쟁이 있으면서 유학생들과 하면서 4,845명이 10년 단위에서요. 났었고 1960년대 그 이민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27,000명이었었고 드디어 이제 70년대에 와서 급증가하면서 24만 1,192명 그 중에 6명이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백성 기사님들도 그때 이민 70년대 혹시 이민 오신 분? 와, 네 계시네요. 그리고 80년대가 제일 많이 썼습니다. 32만 2,708 80년대 혹시 이민 오신 분? 네, 우리 한나 우리 임성경 선교사님. 그래가지고 70년대 80년대 합치면은 56만 명. 그리고 이제 50년대까지 합하면 거의 60만 명이 이제 이민 오게 된 그러한 것을 이것이 다 1965년에 이민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서요.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1965년이 있었고 또 하나 있는데요. 린든 존슨 대통령께서 또 다른 법을 통과시키는데요. 이 법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이 사진에서 딱 눈에 보이는 티는 한 분이 계십니다. 잘 보시면은. 예, 여기 바로 뒤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바로 대통령 바로 뒤에 서 계시죠? 그리고 이제 린든 존슨 대통령께서 법을 통과시키는데요. Civil Rights Act of 1964 인권법이 통과됩니다. 1964년. 그러니까 60년대에요. 흐름을 보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신의 한 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의 한 수. 64년에 인권법이 통과되고 바로 1년 후 1965년에 그 이민 개정 법안이 통과됩니다. 64년에 인권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은 과연 65년에 이민 개정 법안이 통과됐을까? 뭐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계속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하나님께서 21세기 지금의 상황을 아시고 64년, 65년에 이미 미래를 보시고 미국의 디아스포라 상황을 준비시킨 것이에요. 인권법이 통과되고 또한 이민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서 불과 1년 사이에.
이것이 하느님의 섭리라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섭리이고 신의 한수입니다. 신의 한수. 여기 보시면은 볼펜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법을 사인할 때 이렇게 보시면은 직접 사인하고 킹 대통령님께, 킹 목사님께 이렇게 볼펜을 건네주는. 보시면은 모두 다 그냥 볼펜 하나씩 다 챙기잖아요.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래서 전통적 동화 이론이라고 해서 직선적 동화주의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이민 사회학자들은요 1965년을 키포인트로 봅니다. 그래서 그 동화 이론을 1965년까지는 이것을 직선적 동화주의라고 하면서 이것을 표시하는 이미지는 멜팅팟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은 멜팅팟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뭐 중국 사람들은 이제 철저했었으니까요. Irish, Italian, German, Russian 여러 사람들도 그 나라에서 왔지만 미국에 들어오면은 그 나라의 정체성은 다 녹아 없어지고 미국인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으로서 그러한 멜팅팟. 근데 이것은 오직 유럽 백인들이라는 것이죠. 유럽 백인들. 멜팅팟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원 정체성은 녹아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1965년 이민 개정 법안이 통과된 그 후 post 1965 immigrant 그렇게 사회학자들은 표현하더라고요. 1965년 후 그러한들의 동화주의는 어떤 동화주의가 있을 것인가? 앨리스 아일랜드로 유럽에서 이민 들어온 그러한 그 이민자들과 동일한 그 동화 이론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동화 이론이 이루어질 것인지라는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연구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965년 후 이민자들이라 하면서요. 그 연구를 하고 논문들이 발표되고 컨퍼런스에서 포럼에서 발제되고 그러한 그 논문들 글들을 모아서 1996년에 책이 출판됩니다. The New Second Generation이라 하면서요. 여기서는 New라는 표현을 갖다 붙입니다. New라는 것이 있다면은 Old Second Generation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Old Second Generation은 앨리스 아일랜드로 들어온 유럽 백인 2세들. 스트레이트 라인, 직선적 동화주의였었죠. 그렇다면 남미와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런 데서 들어온 그러한 후손들을, 그러한 2세들을 여기 이 미국 이민 사회학자들은 그 사람들을 New Second Generation이라고 표현을 갖다 붙이면서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선택과 배제에서 이제 그 유럽 거기는 백인이 들었으니까 남미 아시아 이민자들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 유럽 백인들은 직선적 동화주의였었지만 남미 아시아 이민자들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1세, 2세, 3세가 되가면서 어떤 동화주의인가 하면은 분절적 동화주의다. 분절적. 영어로서는 segmented assimil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분절적 동화주의는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동화가 되는 게 아니라 분절된다. 분절된 segmented assimilation이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한 부류는 나는 미국인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I'm not Korean anymore. 우리 70년대에 왔었을 때 그래도 우리 1.5세들도 있잖아요. I'm not Korean, I'm American.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야. 나는 미국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completely assimilate 되는 그러한 미국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hyphenated, 땡땡게 미국인, Korean American, Asian American, Mexican American 이렇게 hyphenate 되어 있는 그러한 동화주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서는 무슨 말이냐?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근데 이것은 밀레니엄 지나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의 그것도 스테이터스도 많이 올라가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한국인이라는 것을 조금 쉐임해가지고 창피해서 숨기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요새는 오히려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88 올림픽, 2002 월드컵, 뭐 K-pop 이런 것을 하면서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근데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아시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미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이 많은 그러한 그 이민 포스트 1965년 후 이민자들의 자손들을 2세, 3세들을 그 연구 조사했을 때 이렇게 분절적 동화주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사회학자들은 이런 것을 그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화주의는 그 65년 후로서는 분절적 동화주의다. 이것이 이제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미지는 멜팅팟은 자기의 정체성이 녹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절적 동화주의는 살렛볼을 더 많이 합니다. 살렛볼. 왜 그런가 하면 살렛볼은 녹아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레터스는 레터스 그대로 남는 것이고 토마토는 토마토 그대로 있고 브로콜리는 브로콜리 그대로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모자이크라고 하는데 그 책에서는 모자이크도 아니다. 왜 그러면 모자이크는 하나의 그림에 완전히 다 붙어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쌀렛은 그 볼 안에 있지만 그 완전히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그 분절적 동화주의는 이제 쌀렛볼이다. 그래서 더 이상 멜팅팟이라고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2세들이 그 한국말을 안 한다고 하지만 우리 이제 나오지만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2세, 3세, 4세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가장 싫어하는 질문. 우리 2세, 3세들이요 미국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일 스트레스 받습니다.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완전히 스트레스 받고 왜 그런가 하면은 야, you're not white American. 너는 백인 아메리칸이 아니니까 너는 어딘가에서 최근 온 것 같은데 너 영어는 그렇게 잘하는데 Where are you from? 그렇게 말을 하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장난하는 우리 2세, 3세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분절적 동화주의라는 것이 있고요. 근데 그 책에서도요 우리 그 한국 2세들만이 아니라 아시안 아메리칸들도 많이 있는 그런 것을 그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택과 배제인데요. 하나의 그거 선택과 배제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밀당. 우리 밀당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밀당은 로산에서 말하는 그 밀당하고 조금 다른데요. 그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그 밀당은 뭔가 하면은 사회적 동화와 문화적 동화에서 그 푸시 앤 폴 밀당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민자들은 그 사회적 동화에서 미국 문화로 밀어낸다는 거죠. 우리 2세들이 우리보다는 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 상승.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이제 더 좋은 잡을 잡아서 경제적으로 상승하는. 하지만 문화적 동화는 네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못해? 그래서 우리는 한국 학교를 보내잖아요. 아무리 아이비리그 하버드를 갔어도 교회에 왔는데 하버드를 졸업해서 그 사회적으로서는 상승했지만 한국말을 하나도 못해요. 교회에 왔는데 어른들에게 인사도 안 해요. 그러면은 버릇 없는 놈이잖아요. 완전히. 우리 최성기 선생님 이강인 말했는데 이강인 지금 찍혔거든요. 한국에서는. 선배 손흥민 대들었다고 완전히 그냥 요새 근데 또 이제 축구를 하도 잘하니까 이제 용서가 되는지 그랬었거든요. 사회적으로서는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미국으로 밀어낸다는 거죠. 야, 주류 사회로 들어가. 사회적으로 너는 우리보다 더 잘 돼야 돼. 근데 문화적으로서는 한국 문화를 지켜야 돼, 유지해야 돼. 이러한 푸시 앤 폴 밀당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이민사회에서요.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도 또한 동일한 밀당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 사회에서는 문화적으로는 풀이 땡깁니다. 너 우리 미국 가서 English only, speak English. 미국 문화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 work ethic, 미국 문화를 끌어당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회적 동화에서는 밀어낸다는 것이죠. 유리천장이 있어요. 이민자들에게는 여기까지만이야. 더 이상은 안 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유리천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회학자들이 근데 이것이 남미에도 있고 아프리카 이민사회에서는 미국 주류사회에서 이러한 밀당이 있는데 이러한 대립관계, 대립세력, opposing force다라고 이러한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거에서 그러한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New Second Generation이라고 했었고요. 그 65년 후 이민자 이것은 이제 남미와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그런 사람들 다 연구조사한 거고요. 그것을 그 계기가 돼서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연구한 것들도 에트노그래피 그 스토리로 해가지고 뭐 필리핀 아메리칸, 자파니즈 아메리칸, 인디언 아메리칸, 방글라데시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그 프로페셔널들의 그러한 스토리들이 있으면서 세컨 예를 들면서 99년, 2002년 이렇게 책들이 나온 것을 보면서요. 1996년에 이러한 New Second Generation 책이 나왔고 사회학자들은 계속 연구하고 계속 발표를 하면서 20년이 지난 2016년에는 The Rise of the New Second Generation 하면서 통계를 더해가면서 이것을 그 theory를 원리를 더 개발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미국 전반적인 사회고요. 그렇다면 우리 한인 사회 조금 더 들어와서 우리 한인 사회는 어떤가라고 했었을 때요. 그 1993년에 경희대학의 그 후원으로 이 책이 발간되는데 91년에 시카고에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 시카고에서 발제된 아티클들을 편집해가지고 나왔는데요. Emerging Generation of Korean American. 그때 이제 1.5세, EM 교회, EM 사회 이런 것에 대한 글들이 발제됐는데 그 글 중에 하나가 그 우리 1.5세, 2세들, EM 사역자들, EM 그 1.5세들이 성경의 어떠한 패러다임을 따라갈 것이냐라고 해서 두 가지를 제안이 나왔을 때 출애굽 패러다임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로기 패러다임이 있다. 출애굽은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거고요. 포로기는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건데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포로기 패러다임 둘 중에 어느 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있다면. 왜? 해방이니까 포로기는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과 1년 후에 LA 타임스에 이렇게 프런트 페이지, 커버 페이지, 프런트 페이지, 퍼스트 페이지에 이런 아티클이 있습니다. Trying to halt silent exodus. 이게 94년 LA 타임스 주류 신문입니다. 동아일보가 아닙니다. 한국일보가 아니에요. LA 타임스에서 그래도 남가주니까요. 남가주에 있는 1.5세 EM 사역의 아티클을 쓰면서 프런트 페이지를 했습니다. 94년에. 그러면서 Silent Exodus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불과 1년 사이에 이미 우리 1.5세들, 우리 컨퍼런스도 그때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Silent Exodus라는 그 표현이 채택됩니다. 이것이 94년이고요. 2년이 지난 96년에는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미국 주류 기독교 잡지죠. 거기서 Silent Exodus라는 기자가 나오는데 헬렌 리 기자가 이 2페이지 그 뉴스 아티클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에 실었는데요. 에이전 아메리칸 사역자들 중에서 이 아티클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헬렌 리가 그 후에 다니면서요. 많은 우리 한인 2세 사역자뿐만 아니라 아시안 아메리칸 사역자들이 헬렌 리를 알아보고 와서 악수를 하면서 당신이 그때 94년에 쓴 그 아티클 You don't know how much it impacted me. It changed my ministry 180 degrees. 완전히 그 아티클 때문에 나는 180도 내 사역이 임팩트를 받았고 바뀌었다라는 것이 94년에, 96년에 나왔었고요. 16년이 지난, 17년이 지나가지고 시티가 그것을 다시 리비즈합니다. 다시 찾아가면서 헬렌 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16년이 지났는데 그 Silent Exodus가 어떻게 됐냐 해가지고 그 팔로업 아티클을 쓰지 않겠냐 했었을 때 헬렌 리가 오케이 해가지고 1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리서치를 해가지고 아티클을 썼는데 이번에는 2페이지 뉴스 아티클이 아니라 리딩 커버 스토리입니다. 시티. 예. 96년, 97년, 2014년이니까요. 18년이 지났죠. 96년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Asian American Accent. 이것은 코리안 아메리칸들만이 아니다. 그래서 아시아 대륙의 전반적인 그런 것을 하면서요. 그 아티클의 타이틀이 Silent No More. 더 이상 조용하지 않는. 더 이상 조용하지 않는. 이러한 아티클이 나는데. 근데 이것은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그 2021년도에 이 남가주에서 그 남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1965년에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그러면서 그 뭐 남미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민 온 것은 아니죠. 원래 여기에 거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스티브 핀터라고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사역하는 그 히스패닉 교회인데요.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또한 그 파퓰러 북을 썼을 때 타이틀을 Silent Exodus라고 합니다. 남미 쪽에서도 동일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보는 이민교회라고 했었을 때요. 요것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을 제가 내일 설명을 더 해드리고요. 29분 딱 됐네요. 1980년대 출석교인이 여러 연구조사를 보면은 뭐 LA, 시카고, 뉴욕 이렇게 해서 이제 75%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그 연구조사들이 책들이나 논문들을 보면요. 그때 1990년에 그 인구조사에 그 8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5%는 출석교인이 한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요. 1990년대에 계속해서 그 교회에 대한 그러한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한
한국 이민 사회에서 사회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교회를 빼놓으면은 이것은 제대로 된 사회 연구학이 아니에요. 이민 사회, 우리 한국 이민 사회에 대해서는요. 그만큼 교회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1990년대도 90년대에 진행된 여러 그 논문들을 보면은 여전히 75%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인구 조사는 120만 명이 있었습니다. 한인 인구가. 그렇다면은 출석교회는 90만 명이 되죠. 75%니까요. 제가 코비드를 지나가면서 이 페이퍼를 쓰면서 조금 제가 나름대로 그 교단 홈피를 방문하고 교단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교단 통계를 받았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내일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2000년도 그렇다면 출석교인이 90만 명인데요. 2024년 출석교인이 몇 명이 될까요, 여러분? 90만 명보다 늘어났다. 믿음이 그렇게 없으세요? 90만 명 유지했다. 줄었다. 예, 줄은 거죠. 얼마나 줄었을까요? 제가 내일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2024년 출석교인이 약 33만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57만 줄어들었어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불과 20년 사이에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내일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디아스포라 영역 그 QR 코드를 찍으면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그 글이 있거든요. 아니면 더 깊이 아시기 원하시면은 그 QR 코드 PDF 밑에 가면은 영어 그 저널 그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찍으시면은 그 오리지널 영어 아티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약 57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교회는 한 2,000개가 줄어들었습니다. 2,000개가 줄어들었어요. 그것을 내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건전한 교회 개척으로서 성장하는 교회 내일 자세히 1시간은 그러한 사례를 받겠는데 지금 그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간단히 한 5분, 10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화하는 이민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지금 교회 개척과 목회 내일의 그러한 스토리를 잠깐 티저로서